남북이 격렬한 사격전을 벌이던 이틀 전 오후 백령도에서 무인 항공기 한 대가 추락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국정원, 기무사 같은 군 정보당국이 서둘러 조사를 벌였고요. 무인 항공기의 외관이나 촬영한 영상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북한군의 군용 정찰기라는 결론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파주에서도 의문의 무인 항공기가 발견됐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동호인의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비슷한 무인 항공기가 백령도에 또 발견이 되면서 더 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자, 전문가의 의견 듣고 판단을 해보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먼저 연결을 합니다. 신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께 확실하긴 한 건가요? 네, 저는 뭐 북한께 확실하다고 봅니다. 확실하다고? 네, 일단 그 근거는 그 도색이 하늘색에 뭐 구름무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도색이 전통적으로 과거 소련에서부터 파생된 나라들의 공군기에 주로 도색하는 색깔입니다. 아하. 네, 우리 서방, 즉 미군에서부터 파생한 나라들은 하늘의 위장색을 전투기 같은 거 주로 회색을 칠하거든요. 회색을 쓰죠. 우리 F-16 상상해 보면 그 회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에서 파생된 나라들이 하늘색을 많이 써요. 자, 색깔이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백령도에서는 당시 포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참 포격전이 있는 와중에 날아온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비행체도 허가받지 않은 비행체도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해줄 리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12kg 이상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RC 비행체입니다. 그 리모트 컨트롤 동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호인들이 날리는 것도 12kg이 넘어가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넘어갔네요. 12.7kg. 15kg이 넘다고 그랬으니까 그런가요? 이게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허가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정도 덩치는 백령도로 들어갈 수 있는 교통편은 반드시 그 여객선뿐인데 여객선에 이 정도 비행기를 가지고 들어간다면은 반드시 군인들이 또는 그 경찰들이 검색을 하죠. 아니 백령도에서 날린 게 아니라 육지에서 날려서 거기까지 갔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정도 덩치는 이를테면 우리 뭐 인천이나 이런 데서부터 날려서 날아갈 수 있는 항속거리가 못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북한에서부터는 어떻게 날아온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정도? 북한에서부터는 백령도까지 불과 17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날아갈 수 있지만 인천에서부터는 100km가 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정도 소형 비행기는 날아갈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북한 것으로 날짜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데 날짜가 아니라 날짜라고 적혀 있다. 이 부분도 있거든요. 기용 날짜라고 돼 있어요. 그 기용이라는 것이 그 사용할 용자에 이제 일어설 기자, 그래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날짜, 우리는 날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기용 날짜, 그렇게 해서 2013년 언제 이렇게 돼 있는 걸 봐서 북한 말이 분명하고 또 한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한글은 뭐 세계에서 북한과 우리밖에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안 쓰는 그런 한자어를 썼기 때문에 이건 북한 거다. 이렇게 또 단정할 수 있죠. 날짜라는 글자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안에 일제 디지털 카메라가 달려 있었는데 내용도 지금 파악이 됐다고요? 네, 일제 캐논 뭐 EOS 550D라는 카메라가 과거에 그 파주에서 발견된 그 비행기에는 그게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엔 기종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제 왜 그러면은 이 군사 시설을 찍느냐? 우리 K9 자주포 18문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실전을 할 때 K9이 어떻게 이동을 해서 어떻게 사격을 하는지 하는 그 위치, 이런 것들을 북한이 파악을 하면 다음에 우리 K9을 향해서 직접 조준 사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 연평도와 백령도에 대포병 레이더라는 것을 갖다 놨습니다. 그게 북한이 포를 쏘면 포를 쏘는 위치를 탐색을 해서 우리 아군포로부터 대응 사격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레이더인데요. 그 레이더의 위치를 알게 되면 그 레이더를 파괴시켜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먼저 그 레이더를 파괴시켜버리면 우리 아군 포병의 눈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군 포병이 어디로 쏴야 할지 모르고 뭐 우왕좌왕하고 지난번 연평도 포격도발처럼 엉뚱한 곳으로 포사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대포병 레이더의 위치는 위성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촬영해서 대포병 레이더의 위치를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포격전이었기 때문에 대포병 레이더가 반드시
진지 밖으로 나와서 작전 중에 있었을 테거든요. 예.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그걸 찍고선 돌아가도록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추락을 한 거군요. 그렇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일주일 전에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입니다. 사실 그때는 동호인들이 무인기 날리다가 추락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의견도 적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사건이 흐지부지가 된 건데 이번에 백령도 것을 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유사점이 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색깔도 일단 똑같고 형태는 좀 다릅니다. 덩치는 비슷하고. 형태는 보니까 파주 것은 스텔스기 모양, 백령도 것은 모양인 그 가오리형이고 백령도 것은 전형적인 비행기 모양. 형상이고요. 예. 그런데 그때 저는 퍼뜩 들었던 생각이 청와대가 있는 서울 강북 상공은 거의 대부분이 비행 금지 구역인데 이런 비행 금지 구역에서 특히 청와대가 사진이 찍힌 상황에서 어떻게 비행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들키지 않고 다시 파주로 돌아가는 중에 추락을 했냐. 서울에서 들키지 않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게 동호인이든 북한이든 뭐든 간에 이게 들키지 않고 10km 넘어가는 물체가 돌아다니고 청와대 찍은 다음에 추락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다. 그렇죠. 그게 이제 300m 고도에서 비행을 하다가 추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를테면 제가 그때 이제 제기했던 의혹이 캐논 카메라가 제가 오늘 조사를 해보니까 550D라는 카메라가 530g이에요. 그리고 렌즈가 한 270g. 그래서 800g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소형 사제 폭발물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 대신. 그러면은 이를테면 그 대통령이 계시는 집무실 안을 뚫고 들어가서 파괴시킬 수는 없겠지만 대통령이 혹시 어디 행사를 위해서 이동하시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시는 중에 만약에 이 비행체가 자살 테러를 강행을 한다면 우리 대통령이 치명적인 위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용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힘든 정도의 소형 비행체인데 탐지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되는 레이더를 빨리 갖다 놔야죠. 되는 레이더는 있는데 지금 그걸 안 갖다 놔서 못 잡은 겁니까? 되는 레이더가 우리 군에는 없다라고 봐야죠, 현재는. 그러니까 되는 레이더를 구해 놓으면은 잡을 수는 있었던 거예요. 잡을 수 있는 레이더는 현재 세계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 갖다 놔야죠, 우리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굉장히 많이 찍고 돌아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각 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아주 어느 부분을 정밀하게 탐색을 하기 위해서 망원 렌즈를 장착을 하겠지만 광각 렌즈는 주로 지형 지물 그리고 대충 어느 정도의 위치 넓게 보는 거죠. 이 정도를 파악하려고 붙여놓은 렌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로 들어간 어떤 탐색 경로 이런 것을 한번 정찰을 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심각하네요. 여기까지 우선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를 먼저 연결해봤습니다.